안녕하세요, 고일학생 여러분. 마이스쿨 스토리 작성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마이스쿨 스토리 관련해서 지난 2월 24일 날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그 관련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링크를 다 걸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그리고 마이스쿨 스토리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마이스쿨 스토리북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소속과 성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본인의 학교 이름을 쓰면 되겠죠.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목차를 보면 이렇게 1부부터 5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5부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학기 말에 학생부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기말 학생부에 어떤 항목에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캠프를 통해서 이 학생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 당연히 학생부 캠프를 할 때는 이 한 학기 동안 마이스쿨 스토리북의 기록, 여러분들의 기록에 따라서 학생부의 질이 달라지니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기는 보통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본인이 느끼는 바를 간략하게 적는 것인데, 마이스쿨 스토리북은 본인의 학교 생활에 대한 것만 일기를 간단하게 쓰신다고 보면 되고, 하루에 5분 정도만 정리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특색이 드러나는 학생부를 작성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는 교과 및 세특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 및 세특이라는 건 여러분의 내신, 그리고 수업,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의 각 과목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써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 약자가 세특이란 거거든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것, 그리고 이 세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이 어떤지, 그리고 수업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항목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수업에 관련한 얘기였다면 이것은 비교과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비교과라는 건 정확한 명칭은 교과 연계 활동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신과 요 세특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 여기에는 교내 대회도 있을 거고, 학교 동아리도 있을 거고, 봉사활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3부는 심화활동 관리인데요. 심화활동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들 학생들 중에 할 학생은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소수라고 보는데, 심화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논문,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하나의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 것, 작은 논문이죠. 소논문을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과목마다 수행평가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율탐구를 통해서 교과 주제 탐구를 수행평가를 내는 과목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종합적으로 본인의 교과, 수업과 비교과를 1년 동안의 교과와 비교과를 설계해 보는 것을 해볼 거고요. 4부는 진로 설정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이 직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나는 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막연히 그냥 살아가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꼭 무슨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계열로 가면 좋겠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서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사람의 꿈은 내일도 바뀌게 마련이고 한 달 후에 바뀌기도 마련이니까 본인의 현재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검사들이 다양히 있어요. 검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순서를 좀 보여줄 텐데, 맨 처음에 나는 진로가 모르겠다, 내 진로를 모르겠고 나 자신도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 진로 설정 먼저 보게 될 거예요. 진로 설정이 어디 있냐면, 네, 여기 있네요. 141쪽에 이렇게 4부에 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진로 설정은 크게 요 다중지능검사와 진로흥미검사 두 개 검사로 간이검사에 이루어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커리어넷이란 사이트에서도 여러분들 자세하게 검사할 수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간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시트를 제가 마련해 놨고요. 해준 거를 한번 말해 줄게요.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도 한번 해보면 본인의 성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진로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막연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현재를 좀 파악해 보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142페이지에는 나 알아보기란 건데요. 그냥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남학생들이라면 게임을 좋아하겠죠?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잠자는 걸 좋아한다. 어떤 것이든 괜찮으니까 3가지 이상을 적어보면 돼요. 먹는 걸 좋아한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 어떤 가치인데요. 사실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크게 보람을 느끼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친구를 도와주면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아니면 나는 뭐 어떤 노인분들 아니면 길가에서 뭐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 노인분들이라든지 다른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그런 것에 보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나는 성적이 잘 나오면 나는 보람이 좋아. 아니면 내가 지향하는 가치다 보니까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돈이 많으면 난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이렇게 자유롭게 적어도 돼요. 그리고 능력은 내가 잘하는 일입니다. 사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모르면 빈칸으로 둬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빈칸으로 상관은 없지만 알아보려고 하는 것, 본인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 내 자신을 파악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능력은 내가 잘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중을 잘해요. 집중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반대로 멍 때리기,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내가 잘하는 건 나는 꼼꼼하다, 아니면 난 청소를 잘한다, 나는 말을 잘한다. 친구들이랑 말할 때 정말 말을 잘한다는 얘기 들었고, 나는 뭐 연기를 잘한다, 이런 것도 괜찮고, 나는 활발하다,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다, 이런 걸 적어봐도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적어놨으면 이제 143페이지로 가서 다중지능 검사를 한 걸 하게 될 텐데요. 다중지능 검사라는 건 내가 꼭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지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운동을 잘하는 것, 그림을 잘 그리는 것, 음악을 잘하는 것, 아니면 사람을 잘 사귀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나는 어떠한 성향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런 걸로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요 항목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는 거예요. 체크를 해나가는데 2개 중에 난 어떤 게 헷갈린다, 많이 헷갈리고 고민이 돼요. 헷갈리거나 고민이 되면 첫 번째 생각한 게 맞으니까 첫 번째 생각한 거 체크를 해주고 쭉 이제 체크를 쭉쭉 해나가겠죠. 해나가고 144페이지까지 체크를 다 했습니다. 체크를 다 하면 145페이지에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 걸 이제 채점을 하는 란이 있어요. 채점을 한 것. 예를 들어서 저는 1번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1번 체크가 되어 있죠. 그럼 1번에. 자, 2번은 제가 2로 했고, 1번은 점수가 1로 돼 있죠. 1로 돼 있고, 2번은 2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됐다고 쭉 해보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점수가 나오면 요 란, 세로 란 있죠? 이게 A는 요 1, 9, 17, 25, 33, 41, 49는 음악지능이고 신체지능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로란에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세로란에 대해서 3, 뭐 4, 1, 2, 2 이렇게 나왔다. 3까지 나왔다. 그러면 4, 8, 9, 11, 13, 16이니까 16이 되는 거겠죠. 16이 되는 거고 16에 환산 점수라고 되어 있죠. 환산 점수는 32.1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세로로 나와서 어떻게 나올 것이에요. 쭉 나오게 되면 이 환산 점수에 따라서 적성별 순위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언어가 좋아. 언어가 예를 들어서 뭐 71.4가 나왔다. 뭐 이렇게 쭉 순위를 적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진짜 못하는 거는 이쪽이고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쪽이구나. 그러나 이쪽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파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점선을
데이터를 그 환산점수 있죠? 환산점수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면 내가 어느 곳이 부족하고 어느 곳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프를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나의 강점이 어떤 것이고 나의 약점이 어떤 것이고 요거 세 개를 잘하는 곳에다가 약점은 요거 세 개를 못하는 곳에다가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다 돼 있습니다. 음악 지능이 좋은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직업군이 잘 맞는다라는 것, 이거에 따라서 다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부족했던 거 있었죠. 요 부족했던 거를 보완하려면 어떠한 것을 해보면 좀 보완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싶은데 좀 안 되니까 이걸 보완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 흥미 검사인데요. 진로 흥미 검사라는 건 내가 어떠한 진로에 흥미를 갖고 있는가,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쭉 똑같이 돼 있죠? 똑같이 돼 있고, 능력도 매우 잘한다, 전혀 못한다로 돼 있어요. 이쪽은 흥미로 돼 있고, 이쪽은 능력으로 돼 있죠. 기계 전자와 관련된 거. 기계 전자와 관련된 흥미는 떨어지는데 그래도 나는 뭐 레고도 많이 졸업해보고 뭐 아두이노 같은 것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능력은 좀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쭉쭉 써지겠죠? 쭉 써져서 여기다가 이제 점수를 내보는 거예요. 점수를 다 이렇게 내게 되겠죠. 점수를 내면 그 다음에 점수를 여기까지 두고요. 진단 2에는 내 적성을 대표하는 단어에 모두 체크하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기계 조작 뭐 이렇게 3개가 있다. 3개. 뭐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체크를 다 해보는 거겠죠? 체크를 해보면 요 진단 1에서 나왔던 결과를 여기다가 적고 진단 2에서 나왔던 결과를 여기서 이렇게 적게 되는 거예요. 적게 되면 점수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 2개를 더하면 진단 1과 진단 2를 더하면 이게 나올 거고 순위가 어떤 게 가장 높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한 채점 요령이 다 돼 있어요. 요령이 다 돼 있고 그것 또한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뭐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서 물론 저는 대충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그려야겠죠.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모형 분석도 돼 있고요. 내 흥미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본인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더 나와요. 유형별 특징, 나는 현실형이다. 그러면 성격 특징, 자기평가, 직업활동, 적성유능감, 가치 이런 게 돼 있고 요렇게 세로로 해석을 해보면 돼요. 난 이렇구나. 이렇게 돼 있고요. 흥미검사 유형별 학과와 관련된 직업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탐구형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탐구형이 제일 좋은 점수로 예를 들어서 막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왔으면 탐구형은 흥미 분야가 이쪽이고 요런 학과를 가면 좋고 요런 직업도 꼭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본인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일 뿐이지 내가 이게 제일 잘 나타나서 나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걸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흥미라든지 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서 이거가 관련한 직업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어떠한 것이 맞을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했었던 요 다중지능 검사 있죠. 요 다중지능 검사와 진로 흥미 검사 결과를 여기다가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 특징과 직업과 학과는 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결과를 여기다가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요 한 표에 본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겠죠? 본인의 특징이 잘 드러날 거고요. 그래서 이 중에 내가 괜찮은 게 있다, 괜찮은 학과와 직업이 있다 그러면 1순위 어떤 것, 2순위 어떤 것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 냅둬도 돼요. 그냥 막연하게 적어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진로 계획 및 진로 희망 세우기인데요. 내 취미와 내 특기를 우선 적어놓고 예시는 여기 나와 있죠.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고요. 자, 아까 했던 진로 흥미 검사, 적성 검사를 참고해서 이런 것들 1순위 요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해서 적어 놓고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한데 요 란은 여러분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면 좋을지를 200자까지 적는 거거든요. 200자까지 적을 수 있고 이것은 학교생활 기록부 진로 희망 란에 여러분의 희망 진로와 그것을 갖게 된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학년 말까지 수정 가능하거든요.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진로 희망 사유를 이렇게 200자를 적었다 하더라도 1학년 동안의 생활에 따라서 이게 추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삭제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꿈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맞춰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의 진로와 이 희망 사유에 따라서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으면 기계공학과 교수님은 여러분의 진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과에 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돼야 되고요. 디테일하게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시는 이렇게 좀 짧게 나와 있지만 그래도 되게 좋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본인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까지 나왔고 어떠한 진로를 희망한다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보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진로 로드맵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1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나는 그럼 기계공학자 한번 해봅시다. 기계공학자를 한번 해보고 기계공학자가 세분화가 되어서 난 AI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를 해볼 건데 인공지능 중에서도 나는 생체 AI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난 쭉 나가고 싶다라고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은 뭐 이걸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이렇게 되고 이거 선택한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써야 되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같은 거는 사실은 이런 커리어넷 사이트, 워크넷 사이트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AI 전문가라는 직업은 아마 커리어넷에 지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공학자를 쳐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자 나의 목표 학교는 여러분은 고1이니까 이건 이제 상관이 없고 자 나는 서울대를 갈 거다. 서울대에 기계공학부 기계를 갈 거고 뭐 대학원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직업은 생체 AI 전문가 적었고 최종 꿈은 생체 AI 전문가를 해서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학교 및 학과 탐색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의 홈페이지를 가는 거예요.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면 맨 처음에 대학 홈페이지를 가면 그 다음에 학과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학과 홈페이지를 가서 그 학과를 적고 그 학과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거든요. 교훈 같은 거 사실 대학교의 교훈 같은 거 잘 안 적어도 되지만 거기 대학교 소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적어도 되고 대학교의 동아리 소개가 돼 있으면 동아리도 적고 관심이 가는 커리큘럼은 대학교 4년 동안 뭘 배우는지 예를 들어서 계속 기계공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계공학자를 꿈꾸겠다면 기계공학자의 이 4년 동안 뭘 배우는지 보면 뭐 공업수학, 심화물리 뭐 역학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되는데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과를 갈 거다. 영어 영문과를 갈 거면 뭐 영어의 구조라든지 영어 문법 뭐 이런 것들이 그 학과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거든요. 뭘 배우는지 그런 것들은 적으면 되고 이 학교가 나의 진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고민해보고 적어보세요. 학교에 어떤 점 때문에 지원하려 되는지 지원 동기를 적어보자. 사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딱 보면 고민해보면 당연히 좋은 대학교니까 취직 잘 될 것이고 좋은 대학교 가면 좋으니까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적어서 하게 되면 요 4번의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이 4번만 하더라도 본인이 고민하다 보면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말고 요 우선 검사라도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제출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끝나고 다음 항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